오늘 엑셀 강의는 직장인 엑셀 어렵지 않다? 진짜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왕초보분들 많이 계신가요? 일단 엑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장벽이 높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엑셀을 책으로든 강의로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버튼들 하나도 안 외우고 쓰거든요. 우리가 엑셀을 하는 이유는 엑셀을 기술적으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너십을 갖고 있는 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한 줄을 뽑아가지고 상부에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게끔 하려고 엑셀을 사용하는 건데, 엑셀을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까지만 한다면 그건 약간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과정이 두 개 과정이거든요. 하나는 선맹도 엑셀이 쉬워지는 인생 엑셀 왕기 초반이고요. 또 하나는 본사 엑셀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이 진짜 쓰는 엑셀 엑기스 진짜 실무형 엑셀 과정입니다. 초보자 분들을 위한 과정이라서 아주 간단히 100줄짜리 데이터만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몇 가지 쉬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표가 있는데요. 순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하객급은 금액이 있습니다. 축의금의 총 금액부터 풀어보자고요. 엑셀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 셀에다가 는을 입력하고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sum이라는 함수를 쓸게요. 엑셀에서는 이 넘버들을 여러 개 선택할 때 전체를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위에 금액이라는 값이 있는데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서 알아서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D열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해가지고 총 금액이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총 인원을 구해보자고요. 그냥 카운트라고 하면은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예요. D열을 똑같이 선택하더라도 금액이라는 한글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전체를 세워주겠죠? 여기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도 되고 다 채우지 못한 값은 엑셀에서 알아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가로 닫지 않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엔터를 치면 총 인원이 100명이라고 나오죠. 자, 가장 큰 축의금 금액을 구하는 문제예요. 민을 하게 되면 최소값을 구하고요. 맥스를 하게 되면 최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툴팁에 이미 설명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냥 얼핏 기억나는 것들을 써가지고 거기에 나온 툴팁을 가지고 내가 쓰려는 함수 맞네 라고 하고 가로를 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넘버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D열 자체를 선택해버리는 거죠. 엔터를 치면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인 50만 원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 50만 원이라는 값은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어차피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그중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은 없겠죠. 이제부터가 실무 엑셀입니다. 여기 하객구분, 하객수, 금액이 나와 있고요. 하객구분이 여기에 있는 총 4개의 값입니다. 나, 동생, 아빠, 엄마로 들어온 축의금 내역을 분석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게 되는 게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이 문제예요. 어떤 기준값에 따라서 이 값들을 세워주거나 더하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하거나 썸하거나 하는 문제를 하는데, 일단 하객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 C열에서 아빠라는 값이 들어간 셀의 개수를 세워주면 돼요. 이때 쓰는 함수가 바로 countIf라는 함수입니다. count에 if라는 글자가 붙어가지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하죠. 가로를 일단 열어볼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레인지가 나오고 읽지도 못하겠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 C열에서 센다고 했어요. 다시 콤마를 찍고 비교할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C열에서 아빠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빠라고 적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쓸 때 텍스트 값을 넣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 안에 텍스트 값을 넣어줘야지만 엑셀이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가로를 닫으면 엔터를 치면 41개가 나왔죠. 근데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모든 값을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값들이 항상 변화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 수식을 새로 구현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서 직장인들 다 퇴사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매번 쓰는 어떤 자리, 양식 이런 걸 기억해서 쓰기 위해서는 뭐든지 간에 다 참조를 해가지고 수식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인 거죠. 똑같이 countIf를 하는데 레인지를 선택하죠. 어디서 아빠를 찾을 거냐, C열에서 찾을 건데 콤마를 찍고 이번엔 이 아빠를 선택해줘 볼게요.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똑같이 41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셀에 수식을 갖다가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서 아래쪽 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볼게요. 그러면 21이라는 정상적인 값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F2키를 눌러봤더니 C열은 가만히 있는데 G9셀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C열 똑같이 가만히 있지만 나가 됐어요. 한 칸씩 아래로 내려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수식을 아래쪽에 붙여 넣으면 그 아래쪽으로 옮겨간 개수만큼 참조하고 있던 셀들도 그만큼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이번엔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썸 대신 썸if를 사용해볼게요. 조건에 맞는 셀들을 모두 합해주기 위해서 썸if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괄호를 열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레인지가 오고 맨 마지막에는 썸 레인지가 한 번 더 오거든요. 이때의 레인지와 썸 레인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먼저 이 레인지와 이 비교할 값은 똑같이 레인지가 C열이 되는 거고 콤마를 찍고 비교할 값은 아빠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2셀에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방향키를 누르면 그 방향 끝으로 가면서 연달아서 선택을 해주거든요. 이 단축키에 관한 것은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에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보면은 이 범위를 선택해준 거예요. 그리고 G8을 선택했고요. 이 범위에서 아빠를 찾는 거예요. 콤마를 찍고 이번엔 썸 레인지가 옵니다. 그런데 이 썸 레인지를 선택할 때 앞에서는 C2부터 C100일까지 선택했는데 갑자기 얘는 D10을 선택해버리면 이 함수 자체가 꼬여버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D2에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방향키를 눌러서 D100일까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엔터를 치고요. 지금 이 함수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을 해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C열에서 N번째마다 아빠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썸 레인지를 선택해줬잖아요. 이 범위에서 아빠라는 값이 등장하는 그 n번째 값을 갖다가 D열에서 찾아서 모두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D열에서 봤을 때 D2부터 쭉 내려가면서 더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수식을 더 쉽게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는 하고 썸if 하고요. 바로 열고 아까 전에는 C2부터 C100일까지 일일이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엑셀은 디테일하지 않고 대충 선택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콤마를 찍고 C열에서 엄마를 찾을 거야. 콤마를 찍고 썸 레인지는 D열이 되는 거죠. 이 C열에서 엄마가 나올 때마다의 금액값에 대해서 모두 더해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235만 원이 나왔어요. 다시 이 셀의 수식을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서 이 범위 전체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줄게요. 여기서 F2키를 눌러보면은 C열에서 나가 등장하는 행마다의 금액값에 대해서 모두 더해줄 거야 라는 뜻이 돼서 조건부 집계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그냥 위에서 다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비어있는 셀은 비어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필터만 걸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상단에서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로 가면은 방금 내가 선택했던 범위가 알아서 불러와집니다. 보통은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많이 생성하는데 저는 기존 워크시트에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뭔지 모를 빈 박스가 하나 태어났고요. 여기를 선택하면 우측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 표는 이렇게 생긴 표예요.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이리저리 배치해가지고 원하는 집계값을 손쉽게 구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하객 구분을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 행 영역에 갖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객 구분에 들어있는 고유값들이 각 행에 펼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비어있음에 대해서는 상단에서 필터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합계할 값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 영역에 갖다 놔주면 그 값이 만약에 숫자로 되어 있다면 지가 알아서 합계로 먼저 잡혀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미 엑셀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알아서 합계값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객수였어요. 아까 전에는 아빠가 몇 개냐, 엄마가 몇 개냐 이걸 셌었죠. 그렇게 세도 되지만 사실은 이름이라는 열이 세워진 셀의 개수를 세워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값
값들은 그냥 여기 값 영역에다가 끌어다 놔주면 알아서 개수로 잡혀요. 그래서 모두 채워져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항목 수를 세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든 여기다 갖다 놔주면 돼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는 하객수가 앞에 있고 금액이 뒤에 있으니까 이거를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하객수와 금액을 모두 구했습니다. 만약에 앞발을 더 위로 올리고 싶으면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아까 어렵게 구했던 이 하객 구분에 따른 하객수와 금액의 집계값을 구해봤어요. 마지막으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VLOOKUP은 이렇게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특정 키값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VLOOKUP의 V는 버티컬이에요.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찾겠다는 거예요. VL까지만 치고 탭을 치면은 뒤쪽이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VLOOKUP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lookup 밸류가 옵니다. 내가 찾을 값은 누구냐? 난 정채은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정채은이라고 입력해도 되겠죠. 귀찮으니까 우리는 모두 참조로 해결을 하자고요. 클릭을 해주고 콤마 찍고 테이블 어레이가 오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찾는 이 정채은이라는 값이 내가 선택할 테이블의 첫 번째 열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D열부터 D열까지 선택을 하고 이 B열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정채은을 찾는 거죠. 그래서 B에서 D열을 선택해주고 콤마 찍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오른쪽으로 몇 번째 열이냐라는 거니까 여기서 하객 구분이 두 번째 열이죠. 콤마 찍고 2를 적어줄게요. 컬럼 인덱스 넘버가 2가 되는 거죠. 콤마 찍고 레인지 룩업이라는 옵션 값이 옵니다. 유사하게 일치하냐 정확히 일치하냐를 정해주는 건데 보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false라고 하거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거든요. false 대신 0을 쳐도 되는데 저는 그냥 false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은 나의 하객이래요. 진짜 그런지 볼까요? 얘를 컨트롤 F 찾기에서 다음을 눌러보면은 정채은의 두 번째 열의 값은 나가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서 쉬프트 마지막 셀 누르면 연달아서 선택을 해주거든요.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VLOOKUP을 가지고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특정 키값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불러오는 방법을 확인해봤어요. 지금 이 과정이 컴맹도 엑셀이 씌워진 인생 엑셀 왕기 초반에서 다루는 과정인데 실제로 엑셀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이 과정이 가장 자주 쓰는 케이스예요. 다른 분들은 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진짜 엑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특히 본사 엑셀을 하시는 분들, 스텝에 계신 분들,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인생 엑셀 왕기 초반에 플러스 직진스, 직장인이 진짜 쓰는 엑셀 엑기스까지 배워두시면 좋은데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반년 만에 패키지 강의를 열었어요. 공여사들.com에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에 1+1 패키지 특가 있거든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굿바이 상반기 프로모션 엑셀 1+1 패키지이고요. 이 왕기 초반과 직진스 1년 수강권을 무려 49,000원 할인가로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둘 다 5개월 수강권인데 이번 패키지에서만 1년 수강, 동시 수강 가능하게끔 오픈을 했고요. 딱 일주일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오늘 봤던 이 자가진단 테스트는 인생 엑셀 왕기 초반에 들어있는 문제 일부를 가져온 건데 실제로 왕기 초반에서는 이 생기초, 표 그리기부터 데이터 다루기, 숫자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텍스트까지 다루는 과정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고 엑셀에 5만 가지 기능과 함수들이 있는데 저도 다 모르거든요. 인생 엑셀 왕기 초반에서는 인생에 꼭 필요한 함수들, 이 기능만 알면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진짜 꼭 필요한 기능만 알아갈 수 있는 진짜 엑셀의 액도 모르는 왕초 분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이번에는 직진스, 직장인이 진짜 쓰는 엑셀 엑기스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직진스는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노하우를 아주 응축해 놓은 과정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을 줄여준다, 불필요한 말이 없다,
없다. 필요한 기능만 알려준다. 실무적이다. 이 직진스에서 밀고 있는 게 세 가지 데이터 3단계 프로세스예요. 숫자, 텍스트, 그리고 마지막이 날짜, 시간 데이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힘들어하는 게 텍스트랑 날짜, 시간인데 사실 이 날짜, 시간 개념은 알고만 있으면 한 개도 안 어려운데 우리가 이 개념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가 날짜로 바뀌잖아요. 얘가 1900년 1월 1일이 돼요. 뭐냐면 엑셀에서 1900년 1월 1일부터 연번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은 1월 1일이 되고 숫자 2는 1월 2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023년 6월 21일은 1900년 1월 1일로부터 45,098번째 날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숫자를 썼는데 왜 이상한 값으로 바뀌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건데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날짜, 시간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몇 가지 함수들만 알면 되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소수점 있죠? 이게 바로 시간값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둘의 차이가 1이죠. 1이 결국에는 하루 차이예요. 그럼 숫자 1은 시간으로 하면 24시간이겠죠? 그러면 숫자 0.5는 12시겠죠? 12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15일에 낮 12시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시간값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오후 12시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날짜와 시간의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엑셀을 쓰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특히 인사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날짜, 시간을 많이 다루실 것 같아요. 날짜, 시간에 대한 의문은 조금 풀렸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시스템에 혼재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해야 했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VLOOKUP이라는 함수였어요. 두 번째가 이 텍스트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겨먹지를 않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게 이제 텍스트를 가공하는 함수들인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소 다루기 당연히 직진스 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요. 보면은 회사에서 처음 내려받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이 주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판매처별,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별, 판매 실적, 판매처별, 판매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대박 상품의 판매 실적 등을 분석해 보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직장인 엑셀에서는 맨 먼저 어떤 보고가 잡혔어. 이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들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으로 나와야 할 게 가공인 거죠. 먼저 기획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에서 데이터를 구해낼 것인가 이게 포함이 될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다 얻어냈다면 얘네들을 한데 모은 다음에 가공을 해준다. 비포가 이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파란색이 원래 있었던 애들이고 이 노란색이 추가로 내가 가공을 해낸 애들이에요. 가공을 마쳤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눈에 보기 좋게 요약 집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다. 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친절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얘가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정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다시 VLOOKUP으로다가 피벗 테이블로부터 원하는 값을 불러오는 형태로 정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진스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피벗 테이블까지가 끝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과 VLOOKUP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루게 될 거예요. 직진스는 총 3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챕터에서는 숫자 데이터를, 2챕터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3챕터에서는 날짜, 시간 데이터를 다루고요. 각 챕터에서는 똑같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기획, 가공, 집계하는 과정,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기획, 가공, 집계, 날짜,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기획, 가공, 집계하는 이 3단계 프로세스를 똑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학생 때 사용하던 정갈하고 깔끔하고 예쁜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실무에서 쓰는 더러운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거니까 따라오시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인생 엑셀 완기 초반과 직진스 1년 수강권입니다. 각각 5개월씩 수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패키지 딱 열흘간만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이고 동료사들.com에 팩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커마리 2급 있어도 엑셀 하나도 못한다고 실무교육 듣는 게 짱이라고 그럴 땐 바로 공여사들 엑셀이죠. 이제 직장인 엑셀 문제풀이 대행 심의위원회 엑심이인데 엑심이 시즌2도 시작되니까요. 엑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동료사들.com에 들어오셔서 헬프에다가 엑셀 문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엑심이로 추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마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